꼭 알아야 할 것을 콕 집어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불나방입니다. 아, 불나방은 오늘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이게 그 벌집을 소장님께서 수실 만한 종목을 또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나방인 것 같아. 불이 그냥 활활활 비트코인이 그냥 활활활 터는데 비트코인 관련주 갖고 오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그냥 배회하는 내가 불나방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살짝 약간 의외였어요. 자, 일단은 종목부터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고.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투자 회사인데 그 비트코인 관련주로 분류를 할 수 있죠. 근데 비트코인 관련주를 왜 갖고 오셨을까? 굉장히 저는 우리는 주식쟁인데 그렇지. 비트코인 해본 적 없으시죠? 없어 정말. 예, 근데 이걸 갖고 이번에 지금 공부를 한 거야. 이번에 공부하죠. 이번에 공부를 했어. 그럼 분명히 포인트가 있으실 텐데 자 우선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비트코인 왜 갖고 오셨는지 비트코인의 전망은 어떤지 뭐 이런 걸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일단은 요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오늘은 그러니까 종목보다는 이 비트코인이 그 이제 얘기를 했잖아.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 네. 이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찾아가는 건가? 방금 얘기한 대로 비트코인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야? 했을 때 그 찾아가는 방법론에 조금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를 주목하는 것보다 여기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나온 과정, 요거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먼저 좀 했으면 해. 저희 금요일 날 보니까 비트코인이 또 올라갔더라고요. 거래도 굉장히 많이 했던데. 그러니까 그 보면 이게 이제 알다시피 비트코인은 365일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시장이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냥 24시간 기준으로 저녁 때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기준으로 보니까 한 6천억 정도 거래가 됐더라고. 거래 대금이. 이게 주식하고 좀 다르잖아요. 세금 떼는 방식이. 그렇지. 네. 뭐 이제 사실은 뭐 마찬가지야. 어차피 수수료가 살 때도 하고 팔 때도 하는데 이제 아직은 세금이 없지. 그렇죠. 소득세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 재세공과금은 있는 거죠. 거래세도 없지. 재세공과금만 있는 건가요? 없어. 거래세도 없고. 지금은 없어. 근데 아마 이제 앞으로 생기겠지. 그래서 이게 0.05%야. 그 세금 저 거래 수수료가 수수료가. 수수료가 있는 거구나. 수수료. 자, 0.05. 0.05면 6천억이면 얼마죠? 6억이지 6억. 그러니까 1% 왜냐면 살 때 그 거래라는 1%가 되는 거는 거니까. 그렇지. 1%가 되니까 6억 정도 되는 거야. 6억 정도. 6억. 6억. 하루에 6억이에요. 하루에 6억. 그래. 하루에 6억이면 자, 그러면은 하루에 6억이면 일단은 이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다 쳐낼 건 쳐내고 2개 남았잖아요. 현재는. 근데 이제 4개지. 4개인데 그 중에 지금 활발한 건 2개. 2개가 그 심사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해도 돼가 2개. 그게 지금 심사 중인 게 2개. 2위가 빗썸이고 1위가 그 어디였죠? 1위가 업비트. 업비트잖아요. 그럼 업비트가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죠? 70% 정도 돼. 그러면은 아까 6억인데 아니야. 이거는 다른 거예요? 업비트가 지금 그리고 비트코인만. 이게 이더리움도 있고 많잖아. 수백 가지 정도잖아. 아까 얘기했던 업비트만 6천억이고 거기서 6억을 업비트가 벌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업비트에 그게 6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업비트는 어디 거죠? 두나무 거. 두나무 거지. 그럼 두나무에 이 지금 오늘 가져오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한 거죠. 그렇지. 지분이 혹시 6% 정도. 이것도 6이에요? 오늘 6자가 좀 많이 걸려요. 666 안 좋은데. 6%의 지분을 가지고 그럼 지분이 물론 뭐 하루에 6억이면 꽤 크긴 한데 6%면 지분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자 일단은 과정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요즘에 이제 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일단 그 나오게 된 원인은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일단 상승했어. 그러면 비트코인을 하고 관련할 수 있는 게 뭐 주식 투자의 어떤 방법론이 있을까라고 따져보니까 이제 지금 뭐 물론 그 전에 뛰었기 때문에 에이티넘 인베스트에 대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겠지. 근데 이 두나무라는 회사를 한 그 여러 개 그 관련주가 있지만 그 지분을 특히 많이 투자한 회사들을 보면 한화투자증권, 그 다음에 저기 우리기술투자. 근데 둘 다 그 지금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보다는 비율이 높아.
한 7%, 10% 이렇게 돼. 네네. 각각.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니 하나 인베스트먼트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딱 그거 떠올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 4월 달에 했을 때 그런 거고 지금은 이제 얘기가 이제 좀 다른 거지. 근데 이제 왜 다르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지금 이제 두나무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한 6억 정도 근데 이거는 지금 또 6억이라는 게 비트코인만 6억인 거야. 우리가 또 비트코인만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이거는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실 돈이 아니잖아요. 돈이 아니지. 돈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투자 상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연관할 수 있는 어떤 펀더멘탈적인 게 전혀 없고 그렇지. 그냥 오로지 차트만 보고 거래하고 그 이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이게 왜 오르는지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럼 거기부터 들어갈까? 그러시죠?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한 우리가 상황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제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사실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 논쟁이 있었지. 근데 이 필요라는 측면에서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산에 대한 측면인 거고 하나는 화폐에 대한 측면이야.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생겼던 거 뭔가 논란의 아주 격렬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거는 화폐적인 측면이야. 그래서 이제 화폐라는 거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중앙은행이 있단 말이야. 근데 중앙은행 대신 지금 화폐를 한다 그러면 중앙은행의 어떤 권위나 그렇죠. 어떤 정치 그리고 또 금리나 이런 것들이 다 그 화폐에 대해서 매기는 건데 네.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 자본주의가 무너지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무너진다고 할 수가 있어.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화폐로서는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더 많겠지만 사실 힘들다고 보는 게 정설이고 화폐는 되지 못할 것이다. 화폐는 안 된다. 그럼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 화폐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급락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러면 이게 또 반등을 했잖아. 그럼 그 최선의 어떤 그 지지를 하고 최저가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 라는 측면은 결국은 이제 자산의 가치가 있다. 이게 그런 측면이야. 그러면 자산이라는 거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에서 뭐는 자산이고 뭐는 자산이 아니다라고 지정할 수가 있어? 어때? 뭐 부동산이라 뭐 동산은 가능한데 이런 코인은 사실 누가 매길 수가 없잖아요. 감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라고. 예를 들어서 나는 저게 자산이라고 조개 껍데기 하나 있어. 네. 어딘가에. 그럼 나는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자기만의 생각 같은 거네.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본인의 그 어떤 기호일 수 있어. 근데 그 기호가 이제 점점 그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공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면 이게 가치를 갖게 되는 거야. 이를테면 우리 내가 어딘가에 봤는데 NC 소프트의 리니지를 보면 무슨 칼이 몇 억짜리 칼이 있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칼의 가치가 없는 거지. 줘도 안 가져. 왜? 그 게임을 안 하니까. 근데 그 게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럼 그게 자산이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없어지는 거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급등락의 어떤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럼 결론은 이게 생각해보니까 설명을 듣고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도지코인, 그 테슬라의 그 도지코인이 올라갔을 때 보면 그 말 한마디로 오르고 내리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부호들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세계적으로 성공한 어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손을 댔다라는 소문으로 인해서 이 가치가 매겨지는 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그런 거야. 결국 그런 방식인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인정을 하는 순간 예. 뭐 진짜 농담삼아 꽃이라고 불러주니까 꽃인 것처럼 이게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리고 그거를 인정해주는 순간 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산인의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투자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올라간다는 개념은 뭐냐면 자 상승이라는 개념은 자산이라고 인정되는 순간 인플레하고 관련이 있어. 돈이 많느냐 자산이 많으냐.
이 관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무슨 소리냐? 돈이 비트코인보다 많아지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지금 계속 유동성은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지금 계속 그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게 아주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뭔가의 그림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뭐 부동산에도 투자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에도 투자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강세론자의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이 왜 오르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자, 이 실질적으로 예,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이 오늘 가져오신 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두나무 여기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일단 거래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네.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잘했는데 그럼 결국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두나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게 두나무는 또 뭐 하는 회사냐면 사실 이게 두나무가 굉장히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회사더라고. 업계 1위야 일단은. 근데 그 업계 1위가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거래소 기능으로서도 1등이지만 비상장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이게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라는 그 어플이 있는데 네. 저도 그거 씁니다. 그것도 1등이야. 독보적이야. 그건 1등이 아니라. 독보적이에요. 예. 저 혼자만 딴 걸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 없어. 이게 삼성증권이랑 연결돼 있고. 그렇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은 비트코인의 등락과 상관없는 수익 모델이야. 왜? 여기는 뭐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해서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고 거래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카지노 같은 데서 도박만 하는 사람만 있다면 카지노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절로 돈이 낙전 수입이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수익을 보는 구조고 비트코인이 이제 열광을 하게 되면 더 많이 거래를 하겠지. 그러면 이제 수익 구조가 더 커지는 거지 네. 없어지는 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 업비트가 지금 사실은 그 동안에 우리나라 그 코스닥에 상장한다, 나스닥에 상장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시장에서 판단하는 건 한 1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 근데 이제 그거에 업비트가 10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지적도 했지만 방 PD가 아니 이거 6%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6% 지금 투자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은 6천억 정도 되는. 6천억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핵심이야.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재료가 있었단 말이야. 그 비트코인이 그 상승하는 재료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이거 뭐 그냥 오르든가 떨어지든가 그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진 두나무라는 회사가 있는 거고 업비트라는 회사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지금 그러면 에이티넘 인베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그 투자증권이나 이제 한화투자증권이나 네, 우리기술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면 하나투자증권은 시가총액이 한 9,500억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는 한 7,000억 정도 돼. 네. 근데 지금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한 2,500억 정도 되는 거야. 지분 가치는 6천억이 있는데 업비트에 대한. 그렇지. 근데 시가총액은 오히려 제일 작은 거지. 완전 저평가된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규모 자체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를 엄청 잘한 거지. 근데 이 회사가 사실은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보다 탄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야.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그 개인적인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를 가져왔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과정 아까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까지 가는 그 과정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럼 차트 한번 보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얘기를 나누시죠.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의 인베스트. 예.
일단 여기는 매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업 수익 뭐 이렇게 매출을 벤처 다르게 캐피탈이니까 이게 그래도 한 1조 2천억 정도 투자하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그만 회사는 아니고. 돈이 없지는 않은데 시가총액이 상당히 적고 영업 이익도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아, 영업 이익. 총 분량으로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170억이라는 절대 숫자가 낮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봐가지고는 영업 수익 뭐 300억밖에 안 돼? 그리고 또 뭐 영업이익 뭐 170억밖에 안 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사실 한 1조 2천억 정도 지금 그 투자하고 있는 회사야. 그러니까 그 투자 규모가 작은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영업 수익이라든지 영업이익.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어디 상장을 하거나 그리고 또 어떤 그 더 뭐랄까 장기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더 비싼 돈을 주고라도 투자를 하겠다는 회사들한테 넘겼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2018년 이후로도 보면 탄탄하게 영업 수익을 네네. 가져가고 있는 회사라는 게 중요해. 업력 자체가.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의 특성상 이렇게 뭐 화려하게 뭐가 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계속 우량하고 좋은 회사를 발굴하고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재작년 작년 보면 더블이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어떤 성장성, 그러니까 영업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제 물론 이런 부분은 증시가 활성화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야. 네. 그동안에 증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모나 이런 게 많았잖아. 저 IPO가 기업 공개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금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없네요. 부채가 없어. 야, 그러니까 부채 없이 자기 자본을 계속 어떻게 투자를 하고 아니면 또 투자 펀드를 모집을 해가지고 네. 그 돈으로 투자를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 하나 잘못해갖고 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태위태한 회사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자고. 차트가 중요하죠. 차트를 보면 금요일날 이게 저게 금요일날 비트코인 때문에 저렇게 된 건가요? 그렇지. 비트코인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한번 올랐다가 에이 비트코인 뭐 있겠어 그러고 이제 떨어졌는데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외국인이 잔뜩 샀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세가 지금 여기서 끝날 거냐 했을 때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 때문에 얘가 꼬꾸라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야. 방금 전에도 그 이 두나무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수수료를 받는 구조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언제쯤 이 두나무에 대한 이익 실현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지. 이를테면 지금 현재 엄청난 수익을, 그러니까 평가 수익을 갖고 있는 거지. 평가 수익을 갖고 있는 거지만 기대 수익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언제쯤 이걸 그 뭐랄까 수익 실현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관건이 될 텐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어떤 그동안의 어떤 그런 뭐 한 4개월, 5개월 정도의 어떤 그 지루한 항복권을 이제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한번 바라볼 수 있는데, 내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지금 이 종목을 보자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나오게 된 과정을 한번 보라.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자, 그럼 오늘은 관심 종목이라기보다는 관심 과정이네요. 과정을 좀 보여주는 그런 사고 과정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하여튼 핵심은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항상 발굴해야 되고, 그렇죠. 그 아무래도 방 PD가 실생활이나 이런 데서 매 눈으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네. 그 내 입장에서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겠지만 하나씩 숫자 확인해가면서, 그리고 또 컨셉 같은 거를 이렇게 확인해보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됐을 때 손해 나는 것보다 잘못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봐보는 거지.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한 줄 평. 내가 먼저 해? 네. 자, 비트코인 부럽니? 에이티넘 인베스트. 한 줄 평이 질문하신 거예요? 한 줄 평 하신 거예요? 아, 왜 평이라며? 평 하신 내 거죠? 평. 부럽니? 저희 갑자기 떠올랐네, 한 줄 평이. 저희 한 줄 평. 그래, 부럽다.
오케이. 내가 보니까 방 PD는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부러운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부럽구나. 아이. 비트코인이 이게 제가 비트코인만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록입니다, 부록. 2009년도였나 10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당시에 비트코인이 그 피자집에서 쿠폰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때 제가 비트코인을 10,000원을 샀었거든요. 그때는 거래소가 없었습니다. 전자지갑으로 사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걸 샀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저는 그때 막 공부했었거든요.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공부하고 그 이후에 나온 게 블록체인이었나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아무튼 공부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 10년 넘었죠. 뭐야 도대체. 근데 이건 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10,000원 내가 비트코인 샀지만 이거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 가지고 뭐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다. 피자도 먹을 수 있다 뭐 이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하고서 샀는데 그 이후에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잖아. 이게 암호화폐의 문제야. 이거를 뭐 어디서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어. 아니 그러면 그때 몇 코인이었는데? 1원에 1코인이었습니다. 10,000원을 샀어요. 10,000코인을? 네. 10,000코인, 1원에 1코인, 10,000코인. 자, 여기서 못 볼 수 있었죠, 저를. 자, 덕분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할 말이 없네. 네. 그때 그거를 이렇게 10,000원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대견스러웠지만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잠깐만. 네. 만이면 곱해보자고. 네, 제가 맨날 곱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곱했나 봐요. 비트코인 막 올라갈 때 보였죠? 얼마예요? 곱했나 봐요. 6천억이야? 가만있어 뭐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더라고요. 제가. 아왜 부럽겠네. 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저는 뭐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열고 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저는 해봤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관심 과정을 이렇게 맞추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콘텐츠와 네, 더 좋은 종목을 들고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사위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 경제연구소, 시장조사기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